네, 자치경찰제가 본격 운영에 들어간 지 2년이 지났습니다. 방범 순찰과 사회적 약자 보호 등의 치안 서비스를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이 체감하기에는 자치경찰의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 상임위원이면서 사무국장을 맡고 계신 박동균 국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선 자치경찰제 익숙치 않은 분들이 많은데 자치경찰위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예, 자치경찰제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요. 네. 주민자치행정하고 경찰행정을 잘 결합시킨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치경찰은 우리 지역 주민의 생활과 가장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교통 문제죠. 예를 들면 음주운전 단속이라든지 교통사고 예방이라든지 그리고 아동학대, 노인학대, 학교폭력, 가정폭력과 같은 그런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여성 청소년 업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지역의 축제라든지 할로윈데이 축제도 마찬가지고 네. 그런 생활 안전과 관련된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치경찰제를 운영하는 데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자치경찰위원회인데요. 네. 위원회는 이제 대구시장, 대구시의회, 의원들 그리고 그다음에 교육감, 경찰위원회 등 이렇게 7개 기관,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합의제 행정기관입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을 통해서 자치경찰 업무를 대구청장을 지휘 감독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치경찰제가 시행된 지 2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시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자치경찰제가 그동안 어떤 활동을 해왔고 또 어떤 성과를 냈는지 설명해 주시죠. 예, 우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는 출범한 지 이게 2년 한 4개월 정도 지났거든요. 근데 자치경찰의 가장 큰 목적은 바로 시민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성과가 나타났지만 시간 관계상 짧게 하나만 말씀드리면 바로 대구형 스마트 셉테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셉테드는 크라임 프리벤션 스루 인바이러먼털 디자인이라 하는데 그러니까 범죄 환경을 잘 만들어서 범죄를 예방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를 들면 CCTV라든지 고성능 CCTV라든지 비상벨 그리고 가로등 이런 것들을 잘 섞어가지고 범죄가 안 일어나도록 만드는 건데요. 예를 들면 서구에 스마트 안심 정거장 같은 거를 예를 들 수 있거든요. 네. 초중고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어두운 그런 골목길에 스마트 안심 정거장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통학하는 그런 학생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는 그 시스템이라든지 그리고 여성 1인 가구가 많이 몰접되어 있는 그 동로 예를 들면 이제 북구에 그 태존동에 이런 데 샛별로 공원에다가 예산을 넣어 가지고 가로등의 조도도 높여주고 여러 가지 system을 통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이 좋은 성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현재 각 지역을 돌면서 현장 소통 설명회를 열고 계신데 보통 주민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십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의 비전이 시민안전 그다음에 시민 중심 대구자치경찰을 하는데 우리가 자치경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시민들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주민들이 그 동네 지역의 실정을 제일 잘 알거든요. 어디가 위험한지 또 어디가 좀 개선이 되면 훨씬 더 좋은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 자치경찰위원회에서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의 얘기를 듣고 문제점을 개선하고 토론하고 그리고 또 범죄 예방 요령이라든지 또 주민 참여 방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소통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불특정 대상 범죄가 늘고 있잖아요. 그만큼 자치경찰제의 역할이 더 커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죠. 그렇습니다. 이제 묻지마 범죄, 이상동기 범죄라고 해서 시민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우리 대구시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대구시청, 그다음에 대구교육청, 그다음에 경찰청, 소방본부 이렇게 관련된 기관들끼리 계속 협의를 하고 소통하면서 일단 외근 경찰관들, 즉 제복 입은 경찰관들이 곳곳에 좀 위험한 지역, 위험하다 생각되는 지역을 정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순찰을 하고요. 네. 그다음에 또 묻지마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그런 분들, 유형들, 예를 들면 조현병 환자인데 치료를 받지 않은 분들, 그리고 은둔형 외톨이, 그리고 이제 사회 불만을 갖고 있는 그 분들을 지역의 실정을 잘 알아가지고 그분들에 대해서 맞춤형 서비스하고 그다음에 치료를 해주는 그런 다양한 그 정책을 실시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다음 주에 할로윈 축제 하잖아요. 네. 그거 저희가 지금 분석을 해보니까 빅데이터 분석해 보니까 그 당일날 심야 시간에
그 동성로 클럽 골목을 되게 좀 중요시 여겨서 네. 거기에 대해서 안전진단 실시했고요. 계속적으로 최고 인력을 동원해서 네. 안전하게 시민들 보호할 수 있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습니다. 네. 네, 끝으로 그 자치경찰제가 앞으로 그 정착하고 또 더 큰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더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네, 재작년 2021년 7월 1일 날 자치경찰제가 출범했는데요. 이게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숙성해서 만든 제도가 아니고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출범하는 게 좀 이렇게 어려운 점이 좀 있었는데 이 시행해 보니까 여러 가지 한계점이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습니다. 내년에 4개 지역에서 시범 실시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나 보완 대책이 나올 것 같습니다. 한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파출소와 지구대를 현재는 국가경찰인 112 시스템에서 사고가 발생한 다음에 출동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요거를 우리 자치경찰과 잘 연결해가지고 예방 치안, 공동체 치안, 협력 치안 요 시스템을 좀 만들어서 시민들을 더 안전하게 모실 수 있는 그런 그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뉴스 초대석 오늘은 자치경찰제의 성과 향후 과제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